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자,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혀서 방송하는 본격 편파 방송 더 락커룸. 자, 매주 목요일은 진보 패널 두 분과 블루 락커룸으로 진행하고 있죠. 자, 오늘도 함께하셨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양재열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양재열입니다. 예, 자, 두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씨, 어제 첫 공판기일이었는데 재판 시작 때 장면이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그 장면을 일단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정에 김건희 씨가 교도관들과 함께 입장하는 장면이고요. 자리에 피고인석에 이동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얼굴을 알 수 없고 변호인들이 함께 입장을 해서 앉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국민들이 검은 정장에 마스크를 끼고 안경을 낀 김건희 씨의 모습을 다 봤는데요. 내일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정에 등장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유쾌하거나 이렇게 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전직 대통령 또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재판을 받고 그게 중계되는 모습이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본인도 뭐 일단은 특별한 어떤 모션이나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첫 재판에는 이제 그는 신문 같은 걸 하는데 다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예. 그게 지금 있는 것 같고 또 간혹 복장을 수의나 이런 거 입고 나오는 피고인들도 있는데 네.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 사복을 입고 온 것 같아요. 그게 상징적입니까? 저는 좀 그렇게 보거든요. 뭐 제가 개인적인 거이긴 하지만 전직 대통령 중에 뭐 그냥 수의 입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하. 예를 들어서 전두환, 노태우, 그 5.18 그랬던 거 군사 반란 그거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좀 의미도 있는 게 아닌가 아하.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양 변호사님. 뭐 일단 이제 박 변호사 말씀 맞고요. 근데 하반가 오해하실까봐. 그러니까 지금은 수의를 안 입고 사복을 입는 게 특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사복을 입을 수 있고 가능하면 입도록 합니다. 그걸 이제 이 범죄자로 피고인석에 섰다고는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기 때문에 예. 그 자리에 수의를 입고 섰을 경우에는 범죄자라는 선입견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모든 사람이 다 수의가 아닌 구속돼 있는 피고인이라고 할지라도 입을 수 있고요. 굉장히 좀 긴장한 듯한 그런 모습도 있었고 맞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뭐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이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윤석열은 굉장히 좀 뭐 마음이 편하다고 해야 될까 무죄를 확신하고 있지만 김건희는 그렇지 않다.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재판 준비도 나름 철저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전한 바가 있었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저한테 뭐 이런 어떤 선입견이 주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긴장한 모습이었고 무직입니다라는 말이 이 매치가 되는 게 특검에 처음 나왔을 때 얘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무직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을 혼란하게 만들었던가라는 생각에 참 씁쓸하죠. 사실 이 상황이. 이게 화무 11호입니다. 권력의 그러니까요. 무성함이 느껴지는 네. 그런 상황인데 일단 공소 사실 다 부인했습니다. 백도 받은 적 없다. 배달 사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아마 저런 눈빛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마스크는 이제 하고 있었지만 네. 눈이 이런 느낌이었어요. 요리조리 살피는 눈이. 느낌이었어요. 아. 아마 지금은 공소 사실이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앞으로도 공소 사실이 이제 많아지고 최소한 16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특검에서 하고 있는 게. 그렇다면 추가될 것 같으니까 아마도 변호사나 변호인들 또 지금 김건희 피고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머리를 굴리고 눈을 굴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윤석열하고 큰 차이점 같아요. 윤석열 보면 포기한 건지 뭐 그런지 몰라도 예. 약간은 재판에 응하지 않기도 하고 막 때로 쓰기로 하는데 김건희는 재판에는 상당히 열심히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에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양 변호사님도 이 김건희 씨의 변호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뭐 적극적으로 다툰다라고 했고 그 부인하는 취지가 이거 뭐 법리를 다투는 건 아니고요. 애초에 굉장히 멀리서부터 그러니까 이 방어막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호의적인 선물이었던가 그럴 줄 몰랐다든가 반환했다든가 이런 식이 아니라 아예 없어. 아하. 그러니까 가장 멀리서부터 싸우겠다는 게 가장 적극적으로 싸우겠다라는 그런 어떤 태도로 보인다라는 거죠. 예. 자, 오늘 이제 그 이우환 화백의 그림, 그 뇌물 혐의에 대한 특검 조사가 또 오늘 있었었는데 이게 4시간 만에 이제 종료가 됐다고 하죠.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김건희 씨는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죠. 그럼 진술 거부권 행사하면 답변할 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묵묵부답하다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아. 진술 거부권이라는 거는 뭐 개개 신문마다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신문만 답변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신문조서에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계속 합니다. 갈로 해가지고 한숨을 쉬다 뭐 이렇게 쓰기. 한숨을 쉬다.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어. 정적이 흐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하기 나름이에요. 뭐 그거는 표현하기 나름이고 소설 같은데? 통상 묵묵부답하다 이렇게 오, 하면서 진술거부권 예. 행사를 표시를 하는데 예. 4시간 정도 조사를 하고 질문은 다 받아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제가 굴린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표현이 뭐냐 하면 과연 특검이 어느 정도 이 사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아니면 특검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느냐. 아하. 어떤 진술을 확보했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던 거고요. 아. 본인 답변은 이렇게 진술거부권 행사했다가 본 재판 때 기소가 되면 그때 답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하는 방식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열뜻 들기는 성격이 아무 말도 안 하면 뭐로 부르다 뭐로 앉혀 있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그죠. 있는데 지금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경찰이든 검찰이든 미리 준비한 질문지들을 쭉 가지고 있고요. 그 질문지들을 다 소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방식이냐면 그 안에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이나 뭐 과거에는 검사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안에 다 담는 거예요. 내가 이러저러한 주장들을 하고 그 얘기, 그러니까 검사나 경찰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픈 그런 질문들이 들어가 있었을 때 거기에 실제로 뭐 예를 들어 고개를 떨궜다라든가 뭐 좀 답답해하는 모습이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인상이라도 심어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뭐 눈빛이 흔들렸다 이런 네, 거. 뭐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거 뭐 주관적인 거고 알 수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적어내는 거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뭐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백지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틀을 짜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틀 안에 어떻게든 이 사람의 범죄를 맞추려는 작업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대부분의 경우에 뭐 통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게 어거지 수사를 하는 수단으로 통할 때도 방법이 될 때도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는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거꾸로 이 수사팀에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들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설득하고 어떻게든지 얘기를 끄집어내게끔 막 말을 유도해내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미리 정해놓은 거 가지고 계속 물어봐요. 좀 저는 기계적으로? 이거는 기계적으로. 물론 이제 그 중간에 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도신문도 하고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중심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그게 부작용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말씀드린 억지로 진술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요. 그게 뭐냐면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이제 그 일부 검찰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거짓됐다라는 그런 네. 폭로라는 사람들 생기고 있잖아요. 술파티. 연어 술파티도 했었고 대장동 사건의 남욱 변호사도 나호 변호사도 검사가 님이 불러주는 대로 맞다. 예, 그게 뭐냐면 계속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앵커한테 이런 물어보는 게 그때 박지원 변호사랑 지난주 토요일 날 같이 계셨잖아요 라고 거듭 반복을 하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진짜 같이 있었던 것 같아. 있었던 건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한번 같이 방송했던 것 같아요라고. 괜히 그런 느낌이 든다만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인지 알아요? 밖에 나가면 수사받고 나가면 주변 사람들이 물어봐. 야, 너 가서 뭐 물어보든 그러니까 박지원이 만났다고 물어보던데? 라고 하는 순간 자기 머리에서 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몇 차례 반복되잖아요. 없었던 일도 만들어집니다. 그걸 수사기법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거는 정말 저는 정말 고쳐야 될 관행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자, 일단 이제 이 김상민 전 검사가 이제 줬던 이우한 화백의 그림인데 이게 이제 뇌물죄로 인정되면 형량 확 늘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이 김상민 전 검사가 그 국정원 법률특보로 또 자리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 전 대통령의 공모 없이는 가능했던 것이네 이게. 그러니까 대가성이 그 예, 부분이거든요. 결국 공천 그 다음에 안 됐을 때는 국정원의 법률특보 예. 돈 받고 너무 딱 떨어져 매간매직인데 이거 대가성을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예. 사실 최근에 뇌물 범죄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건 잘 없어요. 그런가요? 찾아내기 떨어집니까? 어려운데 딱 떨어지죠. 돈 주고 샀잖아요. 그게 맞다면요. 아니 뭐 김상민 전 검사 주장은 이게 이제 뭐 영분이 산다고 하면 너무 티가 나니까 자기가 대신 대리구매했다. 좀 아니라는 것들이 많이 예. 이제 증거가 있고 그 구속영장이 다른 걸로 예, 발부됐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쉽지 않고 예. 만약 그렇다면 두 사람 다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윤석열하고 김건희 두 부부가 뇌물죄 특가법상 뇌물죄가 될 것 같고요.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 요거만도 예. 그게 참 이제 좀 곁줄기로 가는 거지만 재밌는 게 예.
지금 두 개의 전문기관에서 한 곳에서는 이게 가짜다라는 검증 결과를 그림 내놨잖아요. 이완합의 그림. 예. 근데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이걸 진짜로 인식을 하고 1억 2천만 원 가량을 준 걸로 보여요. 네. 그러면 그럴 때 그러니까 객관적인 가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안 나가는데 주관적으로는 그런 1억 원짜리 넘는 거를 준다라고 이거를 제공을 했었을 때 네. 그러면 법원에서 이거를 가치를- 얼마짜리를 평가를 하냐. 요게 아마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사건 자체와 상관없이 우리 같은 법률가들은 이런 사안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 재밌는 포인트네요. 저희는 재밌게 볼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이 근데 국민들 뭐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주관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1억 그러면- 2천으로 본인이 인식하고 있잖아요. 1억 2천. 저는 그렇게 작동할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여요. 뭐냐면 주는 사람 1억 2천으로 샀으니까. 그러니까 고의는 1억 2천짜리 고의인 거예요. 네. 근데 결과는 예를 들어 2천만 원짜리 결과인 결과는- 거예요. 예. 사람을 해치려고 정말 엎프게 막 저번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때렸는데 솜방망이어서 웃어버렸다. 이런 결과가 돼버린 거죠.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될까? 아하. 예, 법원이 알루미늄 뱉은 걸로 딱 휘둘렀는데 예. 꽝 소리가 그런 뿅 거죠. 소리가 난 예, 거군요. 플라스틱이었던 알고 보니까. 플라스틱이었네. 요거 재밌는 포인트. 로스쿨 같아요 지금. 예. 재밌네요. 자 이런 건데 내일입니다. 윤 전 대통령 이제 11번째 재판을 오늘 거부했는데 내일 그 추가 기소 공판에 나타납니다. 또 법원이 촬영도 허가를 했다가 가지고 시작부터 끝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제 보석 심사도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나간 것이 네. 아니냐 얘기가 되고 있어요. 촬영이 이제 되는데요. 보석 부분 때문에 출석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나가고 싶어서. 예, 이미 11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예. 골석 재판이 진행이 예, 됐습니다. 여기 나온다가 달라질 것도 없는데 온다는 거는 이 재판에서 뭔가 변론하거나 하기보다는 같이 심리를 합니다. 이 재판도 추가 기소된 것도 심리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보석 신청한 것들을 심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하러 오는 거고요. 되게 초췌한 척을 초췌할 수도 있는데 초췌한 그런 모습으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된다고 가능성이 크다고 믿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석 허가될 가능성 크다. 그렇지만 아.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왜? 그러니까 사실 또 그런 일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네. 직연 또 석방했다. 판사님이 그 석방 이연 날짜 시간 계산할 아. 그런 상황이 생겨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진단서를 그 변호인 측에서 끊었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네. 당뇨도 심하고 또 실명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아픈 죽기 상황이- 직전이 아니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죽기 직전 상황 아니면 죽기 직전 아니에요. 예. 제가 그렇다. 봤을 때는요. 예. 오히려 더 아니, 예. 양보. 아니 구치소에서 병원에 보내줬잖아요. 그 병원에서 나온 진단서가 있는 거고 이 사안도 되게 재밌어요. 예. 이건 정말 자기 양절의 로스쿨. 아니 로스쿨은 아니고 이거는 네. 그냥 꼼수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경우가 그렇습니까?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이제 일단 아셔야 될 게 지난 11번 동안 안 나왔던 재판부 직위원 재판부가 아닙니다. 새로 이번에 추가 기소된 새로운 사건 그러니까 경호처의 경호처를 동원해서 수사를 막았다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에 관한 새 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재판부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새 재판부기 때문에 직위원 지금 재판부에서는 예전에 풀어줬던 거고 이번에 별 다른 걸로 구속된 그거를 보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바뀐 재판부에.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가 심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한번 나가서 다퉈볼 만하지 않을까 새로운 거니까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리고 왜 재판을 받겠다고 하냐면 이 재판이 이제 본인이 이 내란 특수공무집행 방해 관련해서 받는 재판이 10시 15분인데 그렇죠. 보석은 30분에 시작을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구속 피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 차량으로 이동 못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와야 되는데 따로 나는 그 앞에 재판은 안 나가고 뒤에 보석만 가니까 뒷차 태워주세요 못 한단 말이에요. 차 타고 오긴 와야 돼요. 나가려면. 그러니까 그래 재판 받을게 이랬는데 그래서 나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그럼 특검이 그러면 저희 중개할게요. 신청하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그러세요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은 이거 생각 못했을 거예요. 중개될지. 예, 중개될까 생각도 못하고 그러고 나왔다가 덜컥 자기께 그냥 딱 빠져버린 거죠. 상당히 초췌하게 행동을 할 거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중계될 때 모습들 발언하는 모습들이 이제 많이 잡혔지 않습니까? 저는 좀 기대는 돼요. 답변을 많이 할지 보석할 때는 이제 건강 상태 같은 걸 질문을 판사가 직접 할 그러면 수가 있어요. 자 피고인
어디 아픕니까? 어디 아픕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뭐 이게 소화도 안 너무 되고 아픕니다. 뭐 이런 얘기 할 거란 말이에요. 잠도 못 자고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런 그런 느낌. 모습들이 이제 중계가 될 수도 있어요. 음. 아마 이제 생중계는 아니고 지금 지연 중계긴 한데 음. 그 모습이 이제 중계가 되니까 과연 이 사람이 답변을 할지 또 어떤 질문들이 오갈지 이거 궁금하긴 해요. 근데 이제 또 이 과거에 이게 본인의 입으로 나온 건 아닌데 주변에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나고 와서 그래요. 뭐 그 구치소 음식도 먹을만하고 먹을만 잘 지내고 있다. 교도관들도 잘 대해준다. 예, 뭐 방금 그랬죠. 이런 얘기가 또 나온 게 있어요. 네. 밥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음. 게다가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이 재판은 안 나왔지만 변호인들이 지난번 물론 1차 구속 때 이 상황이긴 하지만 길게는 뭐 하루에 뭐 30명 접견을 이렇게 많이 접견을 했으니까. 하고 특별 접견 허용돼서 접견실도 따로 쓰고 있었고 거기서 지금 뭐 교도관들도 쫙 멀리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었다고 하는데 밤 9시까지도 지금 뭐 접견 시간 지나서까지도 혼자 사실상 방을 안 들어가고 썼던 거고 지금 또 냉방 시설도 필요가 없을 만큼 날씨도 좋아졌어요. 컨디션 그거 시원하죠. 지금, 예. 지금 아마 이 사람 일생에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금주했던 때도 없었을 거예요. 컨디션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평생 제일 좋을걸요? 제가 궁금했던 게 그 부분입니다. 예. 과연 만성 질환이 있다고 하잖아요. 당뇨나 당뇨. 뭐 등등이 그 만성 질환이 센지 음. 금주가 센지 그걸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될 겁니다. 발언도 볼 거고요. 얼굴 상태나 일단 피부 상태나 그 거동을 볼 건데 예. 그러면 오히려 금주 효과 이런 것들도 국민들한테 홍보 효과도 생길 수도 있다. 한번 보고 금주 싶어요. 홍보대사. 그 당뇨고 뭐 다 금주하면 다 된다 이런 거 보여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건 의미가 있어요. 예. 그 만성 당뇨로 그렇게 힘든 사람이 그렇게 술을 마시고 네. 해외 그 순방 갈 때조차도 술을 싸가고 네. 그 집무실에 만성 당뇨 있는 사람 사우나 못 들어갑니다. 네. 그래 기절할 수 있으니까 그죠? 아니 네. 그 몸이 지극히 안 맞아요, 좋아요. 맞아요, 진짜 뜨거운 맞아요. 공기 자체가. 그래요. 아무튼 이제 보석 허가 가능성이 없다. 우리 양 변호사님도 저도 전혀 없다. 그리고 일단 이런 얘기까지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사법부가 지금 사법개혁 논란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그 심판대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쵸. 국민들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매서운데 그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 국민들도 다 아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근데 좀 보석으로 풀어준다고? 예, 안 돼요. 말도 안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또 다음 이슈 넘어가야 될 한동훈 전 대표. 얘기해야죠. 제가 한 주 박진 못 변호사님 또 나와서 별의 좋아해요? 순간. 예. 또 별의 순간. 계속 옵니다. 별의 순간. 매주 별의 오는데. 순간 지방에 가버렸어요. 별의 순간 거제, 잡으셔야 되는데 거제, 지방에 거제. 지금 안타까워요. 사실은 뭐 어쨌든 저쨌든 간에 증인이 된다는 거는 나가서 본인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어쩌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예컨대 네. 굳이 이거 해야 되나 하는데 내가 지금 증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답변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기회입니다, 사실은. 책에 쓴 게 뭐가 중요합니까? 책을 다 봅니까? 저는 아무도 안 보는 사람만 보는 거잖아요. 법정에 가서 답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그렇죠. 책에 거를라도 그대로 얘기하는 거. 그렇게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 극우적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멀리 가셨네요. 멀리 거제로 가는데 폐문부제 돼버리고요. 폐문부제. 네. 근데 이게 책이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어요 혹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책이 뭐 중요합니까? 이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네. 있는 그대로 구술한 자서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책을 출간한 직후에 사망했다. 네네. 근데 그 그런 정치적 상황이 정말로 이 사람밖에 모를 만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 책에 나온 앞뒤 내용들이 그렇죠. 그 뒤에 다른 정황들에 비춰봤을 때 진짜 믿을만하다라는 정도의 아주 특수한 상황이면 증거로 못 쓴다고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형사 검사였잖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증거 안 된다. 안 돼요. 예. 가서 그거 읽어요, 차라리. 가서 읽으면 쓸 수 있어요. 읽으면. 예. 근데 박 변호사가 잠깐 이제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잠깐 이제 극우로 치닫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답답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해보고자 하는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예. 그거를 잡는 게 별인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맞아요. 근데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지금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킨 게 대북송금 사건 가지고
방북의 대가로 돈을 줬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못 박아서 또 얘기를 했어요. 예. 사실 판결문의 내용 가지고도 맞지가 않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재명 지금 대통령을 공격하는 쪽으로 오히려 나선 거죠. 예. 이 양반은 벼를 잡아도 부족할 포인트를 상황에 음. 똥볼을 찼어요. 아. 예, 완전히 딴 거꾸로 데를 지금. 잡고 예. 해요. 골 포스트를 이쪽으로 차야 되고 저쪽으로 차고 있어요. 아, 센터링 거의 올려줬는데 매주 와요 배를 순간이 매주 오는데 매주 올 때마다 완전 거침없이 보내버립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왜 뭐. 나한테 패스해? 막 이러는 거예요. 필요 없어. 별이고 뭐 뽕 주지 마. 이런 상황. 센터링이 날라오는데 예. 바로 또 정치인들이면 이런 네. 손 이런 거는 기회거든요. 잡아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잡아야죠. 아. 없는 것도 만들어 잡아야 되는데 예. 막 떠먹여 주는 데는 안 먹잖아요. 아, 그럼 아니, 진짜 답답한 게 이 네. 양반이 그럼 예를 들어서 다음 총선에 나간다거나 지선에 나가면 예. 이분이 뭐 대구 경북으로 갈 수 있겠어요? 부산. 수도권 노려야 돼요. 아, 수도권. 부산도 아슬아슬해요. 사실 부산도. 근데 지금 와서 하는 행동들이 아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사법부 얘기로 넘어갈 텐데, 요즘 이 대법원장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국회 상임위, 뭐 다른 상임위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법사위에 국민들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장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토론하실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경원 의원의 모습. 토론 예, 자, 법사위가 연일 뜨겁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방송도 해보고 또 이제 국회 상황을 중계한 적이 있지만 이 정도로 법사위가 시끄러웠던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지금 국민의힘 내지는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이거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워낙에 뭐 구도도 그렇고 명분도 그렇고 사실 저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저는 저게 싸움이 아니라 그냥 저는 뭐 시비 난장을 만든다라고 말씀드리고 난장판이다. 싶은 게 아니 난장판을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법사위가 아니라 본인이 그 정상적으로 치러져야 될 왜냐하면 간사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다른 걸 다 일단 넘어서서 본인이 법사위 간사가 되면 본인 배우자가 지금 지방 법원장인데 춘천지방법원장. 법원장인데 아니 이거를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요. 만약에 정보위가 열렸는데 여기 IT 업소의 사장이 그 배우자예요. 그거 허락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거거든요. 근데 이따가도 좀 조희대 대법원장도 얘기하겠지만 사람들이 법원과 관련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부분을 강구하라 하는데 예. 그 주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일단 근데 그거고 뭐고 뭐 그리고 나중에 뭐 탄핵에 반대했고 뭐 체포하라는데 막아서고 이런 거 다 그냥 무시하고 왜 안 지켜줘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왜 관례를 깨는 거야? 아이고 관례로 치면 지금 나경원은 오선 의원인가요? 예. 간사 안 맡아요. 무슨 오선이? 오선이 법사위 간사를 맡아요. 육선이 상임위원장인데 오선도 되지 않겠냐? 뭐 그런 맥락이긴 한데 예. 예.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안 돼. 끝내.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었어요. 호선이라고. 그래서 결국 떨어졌지 않습니까? 또 일사부전이 뭐 그 적용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나경원 의원이 하는 게 딱 그런 모습이에요. 뭐 제 개인적인 주관일 수도 있지만 권위주의 정부 때 야당 의원들, 소수 야당 의원이 하는 방법들이거든요. 어떤 방법도 없을 때요. 예컨대 뭐 입법, 행정, 사법 싹 다 이제 어떤 권위적인 상황일 때 야당이 끌려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연출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어색해요. 어색한가요? 많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저만 어색하나요? 권위주의 정부도 아닐 뿐더러 네, 그렇죠. 예. 지금 본인이 하는 게 떼쓰는 걸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의도는 알겠어요. 막 일나서 막 하는데 그게 그 전체적인 맥락이나 상황이 맞아야 되는데 예. 안 맞고 이상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본인의 정치적 어떤 득실 때문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 해봤자 시간만 흘러갈 뿐이고 본인들만 힘들 거예요. 그냥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만 어려워진다.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렇군요. 나경원 의원이 이제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건 또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뜻이 그렇죠. 있다. 뭐 지금 경기지사라든지 뭐 서울시장. 시장 얘기가 있는데 그거랑도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죠. 연결성을. 플러스 됩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아니요. 안 돼? 안 되고 되죠. 안 되고를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예. 이거밖에 없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30일 다음 주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했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하라는 얘기인데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예. 나와. 나와서 얘기를 하면 가장 그게 바람직하죠. 본인이 왜 그렇게 그때 결정했고 뭐 좀 이제 부하라 하면 안 되겠죠. 법원행정에 있는 사람 보내서 답변했잖아요. 네. 그 답변을 본인 하시면 돼요. 그래야지만이 국민적 의혹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빨랐던 점은 사과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제대로 판단하고 검토했다 예. 등등 얘기하고 사인에도 뭐 없었다 있었다 등등 얘기를 해야지만이 되는데 뭐 그런 용기라든지 그런 게 있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결국은 안 나올 것 같고 대법관들도 몇 분 채택이 됐는데 저는 참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저도 물론 예상은 그렇게 하는데 이거 되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사실은 청문회라고 하는 자리는 그러니까 이게 삼권분립을 어차피 삼권분립의 취지가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게 견제와 균형인 것이고 견제와 균형 가운데서 아니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국회의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수사 안 받고 재판 안 받나요? 물론 이제 뭐 지금 뭐 회기 중에는 동의를 받는다 이런 절차가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형사소추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면죄부를 받는 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 삼권 분립 외에 국가 원수기 때문에 이게 나라와 관련된 직결된 문제라서 뭐 안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예외를 두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사법부가 절대 성역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청문회 아니라 뭘 해도 그냥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은요 다른 때하고도 또 다른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의혹은 그 삼권 분립을 대법원장이 아주 적극적으로 깨버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이게 재판이 국민의 주어진 재판권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권 분립을 애초에 깼다라는 그 의혹을 가지고 사법부의 이름을 가지고 정치판 한복판에 떨어져서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권을 제한하려고 했다는 그런 의혹인데 그때 판결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판결문의 내용이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건 예. 많은 후보들 정치인들이 난립하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이 걸러서 어느 정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국민들이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직접적인 투표권마저도 제한하는 그 판결을 내렸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소명하라고 부르겠다고 하는데도 우리도 다 같이 안 나올 거야라고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이 상황.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거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데가 어떤 데인 줄 아세요? 전형적으로 정치적 후진국에서 이럽니다. 정치적 후진국에서 저는 이건 이제 국회에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고 보는데 여야의 갈등이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고 그거를 갈등을 해소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래되다 보면 사람들이 사법부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사법부라도 나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생기고 그걸 이용해서 사법부가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정치를 하는 곳들이 굉장히 정치적 후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이에요. 그런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이거 정상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 그냥 당연히 법관이고 대법관이면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쉬운데 잘못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대한민국 정치 상황이. 개인이 이제 그렇게 판단해서 안 나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걸 조금 달리 이제 다들 이제 뭐 정치적으로 다 자기들이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는 매우 간명하게 우리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 그게 다예요. 법률은 있잖아요. 네. 양심은 뭐냐면 막 기도하고 이런 양심이 아니고요. 자신의 개인 양심. 그러니까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약점이 뭐냐면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행보도 있었고 예. 그런 정치적 어떤 그런 걸 배제하고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절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윤석열 임명해 주니까 그게 맞게 지금 정치적으로 개입하다 걸린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아니면 기면 미안하다. 아니, 기면 안 되겠지만 기면 사퇴해야죠. 기면 사퇴해야 되는데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그걸 묻는 거예요. 딴 게 묻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거를 안 묻고 다 다른 얘기만 해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대로요. 양심이라는 거는 자기를 뽑아준 정치권에 기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필요 없이 네 양심, 개인 양심을 기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뽑아주든 국민의힘이 뽑아주든 어디에 뽑아주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하라는 건데 왠지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편 들어주려고 지금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양심에 반하고 사법부 독립에 침해하고 관계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박 변호사가 얘기한 부분에도 첨언을 드려야 될 게 예? 헌법에는요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
헌법은 사법부를 독립시킨 적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견제와 균형을 받는 3부 중에 하나인 거예요. 행정부도 견제를 받고 입법부도 견제를 받고 사법부도 견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독립은 뭐냐면 법관이 재판을 법관 개인의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법관의 양심 여기서 양심도 개인적 그냥 개인의 일반인의 양심이 아니라 법률가로서의 직업적 양심이라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얘기한 거지 사법부에 대해서 건드리지 말라고 아무데도 안 나와 있어요. 잘못했으면 건드려야죠. 처벌해야 그거를 되고요. 마치 지금 저도 법조인이지만 그 법조인들이 정말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알아먹기 힘든 법률 용어 섞어가지고 막 요리조리 묶어가지고 이게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정말 법조인들 정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법조인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조희대 이 대법원장이 요즘 강연이나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멘트들이 많이 이제 주목받고 있어요. 얼마 전에 세종대왕 기념 그 네. 행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뭐 이게 왕의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고 오늘은 또 이제 신임 법관들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상 재판 독립이다. 그에 따라 재판해라. 재판 독립 5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도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리잖아요. 네. 네 양심, 본인 양심이에요. 본인 양심이 중요한 건데 본인 이걸 양심.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거는 오히려 양심을 저버리거나 재판 독립. 정치적인 발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하. 사법부는 정치적이면 안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니를 뽑아주든지 간에 당신의 법률이나 당신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라는 게 법관의 독립이고 법관의 양심 독립이거든요. 네. 헌법재판소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333 그래 뽑아놔도 네. 특히 국민의힘 쪽 많아도 다 헌법재판소 그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결정을 인용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게 양심인 거예요. 바로 그게 양심이라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5월 1일 그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제 납득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10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맞아요. 되게 파기했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 2명은 또 반대했잖아요.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임명권자에 따라서 결과가 쉽게 달랐잖아요. 말하면 법관들이 양심이 없어요. 아니, 이게 대법관이 말이 되는 거예요? 돼가지고 대법관이 내가 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희 같은 서민들이 저게 이해 안 이게 가- 맞는 건가 이런 안 생각이 되죠, 드는 거지. 그래서는. 그거 해명하라는 거예요. 네, 그 말 하라는 거예요. 청문회라는 거 그거 해명하라는 거고 그리고 참 여기서도 똑같아요. 아까 저는 이제 세종 컨퍼런스라는 장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저 입으로 세종을 지금 인용을 하냐. 정말 거꾸로 인용된 게 뭐냐면 세종의 가장 큰 업적으로 우리가 훈민정음을 꼽고 훈민정음의 첫마디 많은 국민들이 아시는 게 뭐냐면 한문이 어려워서 국민들이 그때는 백성이었으니까 백성들이 할 말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때는 이제 행정과 사법이 분리가 안 됐으니까 행정이나 사법 법원의 재판을 받을 때 이 직접적으로 자기 이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아요. 지금 법원서류 너무 어려워가지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한자를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요즘으로 좀 브로커들 막 횡행하고 그랬거든요. 조선시대 재판에도 그거를 막으려고 국민들이 직접 이 재판이 됐건 행정업무건 볼 수 있게끔 한글을 도입한 거예요. 예. 근데 그거 누가 적극적으로 맡고 있어요? 지금 사법부가 맡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판결문 공개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국민들이라는 얘기를 세종대왕은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국민들의 보기에 납득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지금 정권을 비판하는 말을 써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듯한 말 끌어다가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꾸. 법조인들 이래서 안 된다니까. 그래요. 저 이거 한 포인트만 짚고 다음 영상으로. 근데 이제 민주당 안에서 지금 이제 이게 30일 날 대법원장 이제 청문회 하자고 한 결정 자체가 이제 김병희 원내대표가 이 사전에 논의 없이 추후에 통보받았다. 해서 언론상으로는 약간 좀 뭐랄까 그 원내 지도부와 이제 그 법사위 여당 의원들 간에 약간 좀 갈등이 있는 것처럼 좀 나오기도 했었고 김영진 의원도 이 친명계도 이분이 이제 법사위가 급발진한 거다. 정확히는 추미애 법사위가 급발진한 거 아니냐. 이런 언론이 이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언론은 국민의힘은 지금 완전히 나락에 빠져 있거든요. 민주당은 별 문제 없으니까 같이 조금 균형감을 하려고 야 저기는 뭐 없나? 싸우는 거 아니야 저거? 야 싸우는 거 같은데? 싸워라. 싸우는 거 맞지? 질문하면 답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언론이 바라는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사실 저는 이것도
갈라치기다. 맞으면 굳이 할 필요 갈라쳐지지도 않겠다. 아, 설사 그런 갈등이 아니죠. 의견 할 수 있는 건데. 다를 수 이게 있는데 뭐가 중요해? 국민의힘 상황을 얘기를 해요. 국민 상황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맞추려고 올리다 보니까 야 이상한데 이렇게 한다. 저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저는 얘기를 한다라면 굳이 얘기. 그러니까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대법원장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소명하는 게 맞지만 예. 굳이 거기서 흠결을 찾는다라면 그래도 대법원장이니만큼 이 사법부의 수장인 만큼 그렇죠. 입법부의 수장 정도가 나설 정도의 자리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정도의 얘기는 할 수가 있겠죠. 아마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나왔던 것도 야 모양새가 조금 더 우리가 크게 뭐 우원식 의장이야 직접적으로 이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이제 당에서 떠나 계시니까 직접 못 나서더라도 그래도 조금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줬으면 국민들 보기에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정도의 의견인 거죠. 안 싸웁니다. 뭐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나오면 나오고 말만 많은 거죠. 뭐가 자, 중요합니까? 싸움 없었던 걸로. 네. 자, 세 번째 영상. 자, 검찰청 폐지를 골전한 정부조직법 개편안. 어제 이제 법사위를 통과했고 이제 본회의에 올라갔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한다고 합니다. 자, 관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하려고 하는 정부 조직 개편의 문제점은 다분히 감정적인 분풀이 보복성 개편이라는 점입니다. 검찰, 기재부,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기반을 둔 졸속적인 조직 개악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정부 조직 개악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국민들께 그 부당성을 알릴 것입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무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이게 이제 법안 하나씩 하게 되면 법안이 지금 69개니까 69박 70일 동안 본인들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좀 글쎄요. 이게 69박 70일을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데 곧 국정감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제가 좀 전에도 우리 방송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안 가면 어떡할 거냐. 안 가면 여당에서 그럼 야당만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국정감사? 이상한 아니요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그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권위주의 정부인 거 막 밀어붙일 때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그걸 보여줄 때 정도의 효과거든요. 필리버스터. 그래서 지금은 보면 그냥 69일, 70일 끌는 효과예요. 그래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차라리 국정감사 제대로 하고 오히려 이게 약간의 그 협치라면 협치인데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맞거든요. 지금이라도. 결국 70일 지나면 다 통과되는데요. 뭘. 근데 이게 또 언론이 처음에는 필리버스터 하면 박지훈 의원이 첫 번째 주자로 13시간 반을 했다. 근데 그 다음 주자인 양지열 의원이 14시간 하면서 기록을 깼다. 뭐 이러면서 처음엔 주목을 하는데 안 봐요, 이제 아무도. 누가 하는지 아무도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만 힘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의원들만 힘들어요. 해요 하고 싶으면 평생 평생 서서 해요. 뭐 말하기 좋아하니까 노래도 부르고 해요.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서 뭐 양보 아닌 양보를 한 부분도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제 그 원내 협상 과정에서 뭐 민주당이 약점을 잡힐 만한 이 행동이 있긴 있었죠.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 사실상 합의를 했다가 이 부분을 깨지는 그런 모양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답을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에서 답을 했어요. 법안 개편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정부가 이 일을 안 하는데 필요한 방법은 많다. 그러니까 이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지금 주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 그 60개 법안들이 다 반대할 내용이냐. 국민들 누가 하나하나 따져서 볼 사람도 극히 드물겠지만 그렇게 여겨지진 않거든요. 그럼 추석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계속 필리버스터 한다고 국감도 앞서 있고 수석 밥상이는데 야 국회 뭐하냐? 그래서 국민의힘 저 필리버스터 하는 건 아무것도 못하고 있대. 이랬을 때 그럼 누가 그 피해를 보는 거고 어떤 정치적 이익이 있을까 싶어요. 차라리 박 변호사가 얘기한 처럼 일부라도 협상할 만한 부분들 타협시켜서 통과시킬 만한 부분들은 따로따로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정말로 못 막겠다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3박 4일이건 일주일이건 정말 아내처럼 국회 안에서 농성을 하든지 간에 단식을 하시든지 그때 뭐 얘기하는 것처럼 권위주의 정부 때 있었던 일을 흉내라도 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관심조차도 못 받게 돼버려. 한 3, 4일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누구 나왔다도 몰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69박 하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107명인가 그러면 이게 거의 모든 의원이 다 해야 되겠네요. 다 하셔야 되죠. 예. 네. 근데 뭐 야당도 할 수도 여당도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동대구역 우리 대구가 고향인 우리 박 변호사님 네. 동대구역에서 경찰 추산 2만 명, 주최 측 추산 7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서울역에 모인다고 하는데 잘 될까요? 마지막 같아요. 더 이상 아, 하긴 저 이게 어렵지 않나.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곧 추석이고 국감이거든요. 마지막 집회가 될 거다. 국정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당인데 예. 국정감사는 우리가 공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야당의 시간 그렇죠. 하러 와야 돼요. 뭐 거기서 자꾸 해도 공감대를 글쎄요. 뭐 장동혁 대표가 별로 할 게 없어서 이제 저는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굳이 자기의 어떤 그런 발현할 곳이 별로 안 보여서 장외투쟁으로 가는 것 같은데 대구는 그나마 지지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몰라도 서울에서 과연 될까요? 이 생각 들고 예전에 그 명절 때 서울역에서 그 국민의힘 그 지도부에서 인사하다가 인사할 때 욕 엄청 먹었잖아요. 먹은 욕 거 먹었잖아요. 그랑 맥락이 같을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역. 그러니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네. 주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주제. 제가 안만 읽어봐도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희들 살리려고 하나? 뭐 때문에 하는지를 잘 민주당의 모르겠어요. 저는. 입법 독재. 그러면 저 선거 잘해가지고 다수석이 돼야 되죠. 여기서 입법 독재를 막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공감이 안 된다. 공감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적인 세력을 보여서 장외 집회라고 하는 것이 성공을 거두려면 예. 몇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효능감인 거고요. 아하. 이거를 했었을 때 위협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많이 이런 부분에서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예. 거고 그거는 그것도 명분이랑 직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 동대구 집회 때 보면 이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내몰고 있는 그런 어떤 주장들보다도 그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들은 윤호개인. 부정선거, 윤호개인 프리윤. 그런 것들이 더 많았어요. 네, 스탑 더 스틸. 스탑 더 스틸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그곳 쪽에서는 등장한 게 찰리 쿠크 추모 행사인 겁니다. 맞네요. 예. 이 찰리 쿠크 추모 행사가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구구들도 이 미국 쪽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고 있는 거 맞아요. 거기에 사실상 지난번 찰리 쿠크 추모식 며칠 전에 있었을 때 그 트럼프도 나갔었고 반스 부통령도 나갔고 그 자리가 정치적 집회인지 예배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 이제 복음주의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미디어들도 완전히 갈라져 있고 미국에서는 따지고 보면 어느 정도는 소수라고 할지라도 이 미국의 정치판의 특성상 특히 이제 각 주별 그 선거 구도의 특성상 사실은 소수지만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가 승리도 했었고 예. 그런 바람이 불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우리 그구들도 이 뭐 명동이라든가 일부 추모장도 차려놓고 그렇게 막 그 바람이 여기도 불어주길 바라는 건데 안 불 것 같아요. 우리는 안 오잖아요. 보이죠. 안 불 우리는 것 안 같아요. 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줄 아세요? 요즘에 그 여기 온라인에 그 인터넷에 짤 도는 거 보면 네. 석촌호수에 항공모함 와 있어요. 석촌호수에? 예, 석촌호수에 막 그 리니치 항공모함이 올라와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진격해 온다라고 AI. 해서 AR 합성해가지고 청계천에도 막 올라와 있어요. 한강에도 와 있고. 큰 게 온다. 근데 예, 그거를 AI로 실제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벚꽃이 무성한 곳에 그게 그냥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보면 그걸 보고 누가 거기 야 됐다 이러겠어요. 누가 거기 가서 나도 서울역 가서 그 응원해야지. 네. 누가 해요. 예. 한강에 항공모함이 웬 말입니까? 예, 석촌호수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예. 자, 박 변호사님. 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실은 네. 장외투쟁 이런 거는 한 번 정도는 이제 당 대표 됐으니까 할 수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하는 거는 본인한테도 유리하지 않을 거고요. 장동혁 대표. 예. 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이길 저는 기대를 해요. 더 이상.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 예, 마지막일 것 같긴 한데 뭐 근데 국민의힘 이제 막 당협위원장한테 공문 막 온다는 거잖아요. 300명씩 동원해라. 참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부글부글하다. 당협위원장들도 이제 통상 수도권 쪽에는 저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맞네. 그러니까 대구나 TK 지역이나 그러지. PK나 예, 그 밑에나 그렇게 하고 또 전체 국민 기준으로 봤을 땐 극우적인 사람이 몇 %나 되겠습니까? 목소리가 커 보일 뿐이지 지금이라도 포괄 정당이잖아요. 사실은 국민의힘도 그렇죠. 다 아우를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노선을 제대로 잡아야 되겠죠. 지금부터라도. 그럼요. 자, 이제 정부조직법 개편한 건데 핵심은 사실 검찰청 폐지 그것이 골자인데 이제 검찰총장 권한 대행이 이제 뭐 목소리 좀 내긴 했고
현재 검찰 조직 서초동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글쎄 서초동 분위기라고 할 만한 게 뭐 있을까요? 약간 기정사실처럼 아, 그래요?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요. 예. 그러니까 뭐 못 박는 일이 얼마 전 또 국회에서 있었죠. 예, 법사위 가가지고 박상윤 검사. 검사들의 박상윤 검사, 최재형 검사 최모 이런 검사. 네. 태도들을 보면 아 저렇게 검찰을 이끌어 왔구나라고 하면서 저런 분들이 민생을 얘기한다라는 게 예.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법조계 분위기는 여전히 야 그래도 검사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이 법조계가 전반적으로 성향적으로는 보수적이기도 하고 또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검사들이랑 일하는 게 편해요. 솔직히 저도 검사들이랑 일하는 게 편해요. 따지면 그리고 누구나 익숙한 일이 편합니다. 또 새로운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도 맞등찾기 여기는 목소리가 많은 건 맞는데 그게 이 판을 뒤집을 정도의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입법 청문회라고 하나요? 예. 큰 것 같아요. 아. 본질적 모습을 본질은 아닌데 그게 본질적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 아주 무례한 아, 모습이라든지. 검사 두 분의. 예. 사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거. 국회의원의 소리 지르는 거는 제가 소리 지르는 거 국민들의 소리 똑같은 거예요. 팔 꼭 앉아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마이크 쳐 올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 모습들이 뭐 본인이 억울할 것도 있지만 네. 오히려 거기 가더라도 곱실곱실거리는 척이라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무적으로 옳은 판은 아니었던 것 너무나 같다. 옳지 않은 판. 네. 예전에 이재용 부회장 네. 보셨지만 국정농단 사건 때 네. 돈이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아. 쩔쩔매고 하는 모습이 그게 뭐냐면 국민들한테 한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 국정농단 사건 때 예. 청문회 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같은 거 했지 않습니까? 그 태도들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뭐 건방을 떨어버리고 이러니까 오히려 없어지는 게 맞구나라는 공감대가 더 되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그 예. 태도의 문제 때문에. 태도가 그렇게 태도가 네. 태도가 본질로 보이잖아요. 아, 태도가 본질이다. 그럼 안 되거든요. 아닌가 아는데. 아이고 조금 예. 생각 좀 해보고 해야든지 예. 일부러라도 죄송해요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평생 합니까? 그렇게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없어지는 거. 그게 안 그러니까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네. 논리가 없어지는 걸로 논리가 전개되는 거 아닙니까? 아, 오늘의 명언은 끝났어요. 태도가 본질이다. 태도가 다다. 저도 좋은 태도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라커룸 오늘도 유쾌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박지민 변호사님, 양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